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오늘은 어느 뉴스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최순실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상공입니다. 취재진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등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듯 보였는데요. 당연히 자기는 그 어떤 혐의도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박근혜한테 보내는 신호지요? 절대 인정하지 말라. 시간을 최대한 끌라.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다는 최순실은 왜 지난번 검찰에 소환될 때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죄가 없다고 말을 바꿀까요? 그 사이에 주님께 용서를 받은 모양이지요? 하지만 아직 법의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막가는 순실씨.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시가로 18원짜리 국회의원 이완영이 최순실 측근에게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훔쳤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명백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사를 한 게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직 사퇴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느껴질 뿐입니다. 한편 이완영에게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의 한 회원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장난으로 말이죠. 의원님, JTBC 문제 때문에 일단 몸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측도 난감해졌습니다. 네, 사실 그날 JTBC 뉴스룸에서 이완영 의원이 삼성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요. 삼성으로서는 이완영한테 로비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난 메시지를 보낸 지 30여 분 뒤 이완영이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완영은 20여 분 뒤에 재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발이 저렸던 모양이죠.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인간입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사 상공입니다.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해서 신당을 차릴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야당이 생기는 꼴이니까요. 국고 보조금이 연간 17억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권 몫의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친박들이 나가라 나가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광고 듣고 저는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가는 곳마다 변기 의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기 의전의 장소는 군부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익명의 제보자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10월 1일인데 네, 2013년에 거기 잠깐 들렸다 간다라고 했던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VIP룸 거기 보면은 거기가 되게 조그매요. 거기 VIP룸 화장실이.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남자 소변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양변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세면기 그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 VIP룸이란 건 어차피 VIP만 쓰는 거니까 남자가 오면 뭐 남자 쓰라고 남자 변기가 있을 거고, 여자 오면 여자 쓰라고 여자 양변기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소변기를 뗐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남자 소변기를 아예 뗐었어요, 그때.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남자 변기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예, 뭐 그런 맥락이었죠. 왜냐면 여자분이니까 그게 있으면 뭐 좀 그랬나 봐요. 그걸 뗐어요. 예, 그걸 떼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무슨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남자 소변기를 아예 떼고 거기다 네. 화분을 놓는 공사. 그럼 그것도 다 타일 공사면 뭐면 새로 다시 했겠네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럼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다녀가고 나면은 다시 남자 변기 갖다 공사해야 되는 거고 배관 공사? 예, 다시 갖다 놨어요. 예. 아니 보면서 좀 희한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잠깐 들렸다 가는 건데 굳이 남자 변기를 떼내야 하나? 그렇죠. 사실 그렇죠. 좀 이상은 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사실 군인 저희 병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하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하라면 하는 거니까 남자 변기 떼내면서도 참 희한하다. 여기 잠깐 들렸다 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셨군요. 네, 그렇죠. 2013년에는 남자 변기를 떼내는 공사를 했고. 네. 2014년에는 뭐 방문 직전에 경로가 취소가 되긴 했지만 화장실 공사를 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려왔던 걸 목격하셨고. 네, 그건 확실히 예.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한 많은 곳들에서 이런 변기 관련된 공사가 있었다는 거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듣고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예, 그게 그렇게 약간 진짜 뭐 국가 비상사태나 어딘가 이렇게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면 사실 화장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솔직히 막 그런 거 고치고 하고 하는 것도 다 예산이고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예.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네, 그렇죠. 그걸 차치하더라도 아니 이런 식이었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출동해야 되는 현장에는 뭐 못 갔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네. 지난 토요일 SBS 텔레비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박근혜의 오촌 살인사건과 관련된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알려지지 않은 취재 뒷이야기를 폭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방송 들어보시죠. 인터넷에서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뒷얘기가 있으니까 얘기해버릴까요? 단독을.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취재 주변부 이야기로 이 방송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 직전에 마지막 단계 그 편집본. 네네. 그 프로젝트 파일. 이게 SBS 편집 서버에서 삭제됐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강제 삭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삭제돼서 복구를 못했으면 방송이 안 되는 거죠. 초대형 사고죠, 초대형 사고. 기술진 역시 누군가에서 강제로 삭제했다. 복구 안 된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이 배PD하고 두바이를 같이 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취재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했던 얘기가 백업을 하여라. 사라질 것이다. 반드시 삭제 시도할 것이다. 근데 이제, 배피도 처음에는 이 얘기를 믿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2년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겪으면서 믿게 됩니다. 이분도. 그래서 남들은 말도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혼자서 조용히 지속적으로 별도의 백업을 해둡니다. 배피디가.
그리고 이제 방송 직전에 편집본이 삭제되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배 PD가 조용히 씩 웃으면서 별도의 백업본을 꺼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배 PD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 진짜로 삭제됐다고. 네. SBS는 저한테 밥을 사야 합니다. 백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 파일로 항상 들고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 배종원 PD는 사실 의문의 살인사건을 많이 다뤘어요, 그동안. 근데 의문의 살인사건을 그동안 많이 다룬 게 이 두바이 사건을 다루기 위한 연습이었다고 평소에 말했던 PD입니다. 무사히 두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취재 완성되기를 제가 기원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주신 뉴스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들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월간중앙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고영태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전화 통화는 지난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청문회가 있었고요. 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오늘 또 알게 된 건 여당 쪽하고 저를 배신했던 애들 쪽 어떤 커넥션이 닿아서 어떤 스토리를 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영태 뭐 위증 스토리를 만들겠지. 여당 쪽하고 붙어갖고 어떤 자료를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청문회 했을 때 질의응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나와서 뭐 위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스토리를 짰다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근거 없는 자료 가지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진짜 했어도 여기서 들었지만 그 사람이 안 했다 하면 끝인 거거든요. 진실 공방인데 나야 그냥 했다가 다시 해명이 되고 그러면 끝나지만 지네들이 이제 거기서 위증이 되고 문제가 삼고 그러면 여당에서는 이용하기 딱 좋고 안 되겠다 몇 번 포기도 했어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아니 누가 믿어줄까? 우리들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할 거야. 왜 누가 저 강남 아줌마가 대통령이랑 그럴까? 이성한 대표하고도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모여서 얘기하면은 참 이런 게 있었어. 참 누가 믿어주지 않지만 우리들만 아는 세상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겠지. 요즘 추세가 얘기하는 놈만 더 당하는 추세구나. 똑같구나. 박근영 과장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 결국엔 지가 나중에 피해볼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있대 지금은? 이완용 쪽이라는데 대체 어떻게 이용당할 예정인가요?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을 아느냐 받느냐 보면 뭐 책상에서 고영태 쪽에 책상에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고영태 거다라고 몰아가려고 한다 이거지. 그렇지. 그 책상에 있다 본 적이 있다 고영태가 잭을 구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태블릿 PC 잭을 구해와라 했다 뭐 그런 걸 얘기할 그건 나올 거고 이 청문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알려야 되고 증인들에게 중요한 자료도 얻어내게 해야 될 곳에서 첫 번째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진 증인과 미리 채택을 해서 잘못된 질의응답을 미리 작성하고 오늘 이제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사람 뭐 박현영 하고 정동충 이사장하고 미리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가자라는 식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보가 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고 있었고 나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그게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지. 그게 무슨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걸 증인한다는 애들이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질의응답을 정한 의원이 누구예요? 그런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완용 간사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 범죄하는 기분이었다. 아니 범죄 맞잖아. 범죄 맞고 이건 너무 거대한 힘이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거고 빨리 알리지 못했냐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고 너가 혼자 했을 땐 뒤집어 쓴다. 다른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연탄가스 마시고 죽은 애들 안 봤냐. 그런 꼴이 돼버린다.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처음에는 계속 차은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됩니다. VIP한테 문제됩니다. 얘기했는데
출시였대. 그러니까 문제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하겠냐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긴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비박계 황영철, 장제원, 하태경 의원 기자회견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동료 의원이 위중 교사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완영 의원님과 이만희 의원님의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오후라도 긴급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에게 즉시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 모든 부분들을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장에게 즉시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달라. 그 다음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의 해명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박헌영 씨, 노승일 씨, 또 관련 증인들 전체를 22일 참고인 신분이라도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건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국정조사 특위에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스스로 국정조사 특위를 사퇴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세 사람이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에게 오늘 오후라도 긴급히 특위를 열어달라. 그리고 해당 의원들의 신상 발언을 듣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지금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조특위에 기존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불러야 된다. 그 사람들은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이 세 사람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참고인으로도 출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국조특위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책임은 거짓말한 사람, 잘못한 사람들이 무겁게 져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이완영 의원,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국회의원직을 걸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백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정조사에서 박헌영 과장이 위증을 하도록 부탁을 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 이사장이 전해준 말을 확인하려 했으나 박헌영 과장이 직접 만나주지 않은 점을 보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질의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박헌영 과장에게 위증하라고 했다면 12월 13일 박헌영 증인에게 왜 그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고 증언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관 및 증인, 참고인 등과 청문회 전에 만나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국정조사의 일환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피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고영태 정인과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정인 위정교사로 몰아가며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엄정한 국정조사에 특정 세력이 여당 죽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은영 과장에게 위정하라고 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국회의원직을 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 베링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 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년 전 12월 19일 축배를 들었던 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딨긴 여기 있지. 환아, 그 검찰에서 언제 나오라고 하든? 언제 나오긴? 응?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깨끗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가 기소됐던데, 야, 개로 꼬리가 잘라지겠냐? 허나, 이제는 개과천선할 때가 됐다, 니네 친박을 보면 말이야, 뭔 그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혐의가 걸리면 한동안은 침묵해요. 그러다가 오리발을 내밀지. 닥치라고!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오리발이야? 그러다가 뭐라도 딱 하나 잡히면 그때는 증거를 조작해요. 그러다가 증거 조작마저 걸리면 그때는 의원직 사퇴, 정계 은퇴 뭐 이런 걸 걸지. 안 그러냐 이 새끼야. 그리고 문제 제기한 쪽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본질을 호도하지. 이 씨발 새끼들.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새끼들이. 뭐? 당신은 안 그랬나? 난 새끼야 그래도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랬어. 근데 고작 해명한다는 것이 뭐? 연좌제? 야, 연좌제는 친족끼리야. 뭐야 그러면? 정유라하고 박근혜하고 친족이야? 닥치지 못해! 저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완님이 나오셨어요, 완님. 네. 칠곡하고 성주가 지역구인 완님. 네. 의정활동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바쁘긴 하지요. 청문회 대본 짜는 것이, 연극 대본 짜는 것보다도, 더 힘들거든요. 아니, 그걸 왜 짭니까? 청문회는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그걸로 그만 아닌가요? 사실대로 하면은 우린 망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씨발, 또 문자가 왔어. 정말 JTBC가 고영태의 태블릿 PC를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위증교사 하신 적이 없습니까? K스포츠재단 이사장한테 말입니다. 제가 이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저는 국정조사 특위위원 아닙니까? 진실을 파고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원아, 이 새끼 새누리당 정치인이 다 됐구나. 야, 근데 의원직 사퇴까지 걸면 어떻게 하니? 의원직 사퇴도 걸고 이거저거 다 할 수 있죠.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래놓고 손에 장을 지질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해서 오리발을 내밀면 되잖아요.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니까 세게 걸라고. 선배님, 그럼 뭘 걸죠? 콩팥을 건다고 해. 위증교사 했으면 콩팥 내놓겠다. 그래 놓고 위증교사 걸리면 콩하고 팥을 내놓는 거지. 시장에 가면 몇백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걸로 부족하면 그때는 눈깔도 걸어. 그래 놓고 눈깔 사탕 내놓는 거지. 신용 없는 사람 되면 어때? 당신은 TK 국회의원인데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TK 국회의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제가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아이고, 안님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1,800만 마리가 땅에 묻혔습니다. 축산 농민들께는 이 가축들이 가축 그 이상의 존재일 텐데, 이 가축들을 땅에 묻는 심정을 새누리당 정치인들, 당신들은 압니까? 그래, 나는 모르죠. 사드 전자파 때문에 축산 농민들 다 성주 떠날 텐데. 시끄러워지면 치킨집 시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가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지? 최순실 이슈를 덮지를 못해. 뭐든지 당리당략에 기초해서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는 나쁜 정치, 제가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근데요, 안님, 나쁜 정치라는 표현은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센 표현 없을까요? 센 표현. 좋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는 하찮은 정치, 제가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하찮다는 표현도
그리 확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강렬한 거 없을까요?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는 한심한 정치, 제가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한심한 정치, 약해요. 좋아.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는 개 족같은 정치, 제가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냐, 이 씹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뭔가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니까요. 예. 자, 오늘 문제 내주시죠.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칠레 외교관이 교복 차림의 미성년자 여학생을 추행한 동영상이 화제였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었던 여학생의 제보로 칠레 현지 방송사가 현장을 잡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것인데요. 몰래 카메라라는 것을 알게 된 외교관은 허리를 숙이며 계속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외교관은 뭐라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저도 정답 외치겠습니다. 정답. 네, 완님, 정답은요? 정답은 사드 플리즈. 이봐, 완! 당신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그건 황교안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예,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이 정답은 IM 윤창중. 그래? 그러면 IM 창중윤. 아니, 윤창중이 왜 나옵니까? 이 새끼. 야, 정우털이가 원내대표 됐는데, IM 정우털, 이게 낫지 않겠어? 서회자, 정답 바로 가자.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어? IM 정은킴.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정답,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 변기 스캔들이 또 추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국민에게서 온 제보인데요. 오늘 오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복무했던 병사였던 것 같아요. 공군 8전비면 이제 원주입니다. 네. 원주 비행장에서 복무했던 병사인 것 같은데, 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주 비행장 운항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예. 운항실에 VIP 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남자 소변기와 양변기 세면대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운항실에 들른다고 하니까 남자 소변기를 아예 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화분을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일단 그 여자분이니까 남자 소변기가 있으면 좀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그 소변기라는 게 단순히 뭐 그 오부제만 뗀다고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수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도 이제 다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올 때는 남자 소변기를 떼고 화분을 갖다 놨다가 대통령이 이제 그 잠깐 방문하고 간 뒤에는 다시 복구를 시켜서 남자 소변기를 갖다 놨다고 하고요. 어허. 그리고 2014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원주 비행장을 방문할 계획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술 더 떠서 그 문제, 그 화장실, VIP 룸 화장실 공사까지 계획이 됐다고 해요. 뭐 타일도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치장을 하는. 그런데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운항실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얘기가 바뀌어서 공사는 안 했다는 거죠. 예. 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고치는 것도 다 예산이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비효율적이지 않냐. 네. 그리고 이게 국가 비상사태나 어디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이제 그 반응을 보였고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같은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과연 국정을 운영할 만한 상태가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런 뭐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착하는 게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강박장애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페리스 힐튼이라든지 뭐 그 어떤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어떤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의 어떤 호텔 갈 때 까탈스럽게 외부 인테리어는 이렇게 바꿔달라고 매트리스는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런 이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걸 자기 돈 써가면서 바꾸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쓴다는 건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진짜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또 김경진 의원이 대통령의 정신 상태 이걸 갖고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기에 집착하는 이런 행태를 깊게 파고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탄핵 심판 기다리기보다는 대통령이 도저히 그 통치할 수 없는 국정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서 탄핵 심판 이후에 그런 복귀의 길을 막으려는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성이 있는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 이게 금치산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도 면제가 되고 그런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하. 뭐 면제 내지는 감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신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 기자님, 만약에 마약 중독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향정신성 의약품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처벌을 받아야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초범일 경우에는 상당히 뭐 선처가 이제 많이 되고요. 근데 또 상습적으로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경진 의원의 그 생각대로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국정 운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쯤 되면은 뭐 그 누구도 심지어 보수 세력도 또 광장에 나온 박사모조차도 이들도 박근혜의 복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으로서도 이런 그 전략들, 이런 프로파간다, 뭐 상당히 실효적인 측면의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좀 여기에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자, 황교안 씨가 그 내일 대정부 질문에 나온다 만다. 이런 논의 자체가 이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가 국무총리지 지금 대통령 대행이라는 직함이 없어요. 예, 오만한 거고 또 얼마나 그
대단한 의전을 요구하려고 의전의 맛을 보려고 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여러 차례 이제 줄다리기 끝에 오늘 내일과 이제 모레로 예정돼 있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하겠다. 이제 마지노선이 다 돼서 지금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갈등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황교안 총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국가안보 위협 등 총각을 다퉈서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예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데 출석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국가의 위중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기가 시급하게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지금 이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고민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 흘리고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계속 야당에서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갈등 관계가 본인의 이런 유보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예.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이제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죠. 거기서 권한대행 총리로서 앞으로의 국정 방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사실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조류독감 대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황교안 총리가 어떤 대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하고, 예. 그리고 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간을 보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서 국회를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이제 조성을 한 거고, 이거를 보면 황교안 총리는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나는 국회 가겠다, 안 가겠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계속 고심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조종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예. 누군가가 아직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할까 줄타기를 하는 이제 모습인데 그럼 그게 과연 누구일까? 대통령 관저에서 TV나 보고 있을 박근혜 대통령일까?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런 식의 어떤 수렴청정 내지는, 어떤 대집행,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조종을 받아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박근혜가 아바타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박근혜가 배후 조종하고 있다? 예, 뭐 그 속성이 어디 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시키는 일은 잘하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어떻게 나서서 뭘 치고 나가고 뭐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공안검사의 특성상. 예,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보더라도 어쨌든 좀 줄타기와 간보기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걸 보면 뭐 박근혜가 아니더라면 또 누군가 황교안을 움직이고 있는 배후 조종자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야, 이 나라에는 온통 그냥 아바타들 뿐이네요, 진짜. 뭐 책임지고 자기 이름 걸고 뭐 그게 없어요. 예,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아이고 황교안 고맙네요. 국회에 다 나와주시고. 아이고 눈물 날 것 같아요. 내일 어떤 의전이 펼쳐질지, 어떤 꿀 의전을 또 맛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별기 뜯진 않겠죠, 설마 국회에서. 네. 예, 자 우리 또 정우택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택 씨가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는데, 의례적으로 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뭐 당대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야당 방문하잖아요. 네. 예, 어떻게 뭐 방문했습니까? 오늘도 이제 방문을 했죠. 금요일 날 당선이 됐으니까요. 평일 근무로 이제 첫 근무일인데 오늘 오전에
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을 했는데요. 만나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 3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친박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부한다. 한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갖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오전에 이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부터 이제 찾아갔지만, 정의당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당직자들이 나와서, 오늘은 돌아가시라. 상황이 바뀌면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돌려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 집무실로 찾아갔지만, 역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고, 민주당엔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도 찾아갔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을성 있게 견디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이 용서해 줄 때까지 빌어야 한다. 저의 참는 모습이 오히려 야당 분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고 국민이 볼 때도 합당하게 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랄하고 있네요. 어쨌든 보여주기 식기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시인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본인은 야당 분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락도 없이 왔다 간 건 문전박대가 아니라 그냥 무단 침입 시도다. 그렇지. 그런 쇼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첫인사치고는 무례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택에 대한 국민적 항의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일주일간 냉각기를 갖겠다고 한 건데 그것도 못 참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옳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거는 뭐 결국 야당 엿먹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동정심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포석에 깔린 행보가 아닌가 싶네요. 예. 치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인간들은 하는 짓마다 보면 얄팍합니다. 너무 아주 역겹습니다, 진짜. 이런 정치 빤히 보이는 그 의도 있는 정치 이제 좀 청산을 해야 할 텐데 하여간 정우택 씨 그렇게 반칙으로 정치하던 그런 습관 빨리 버려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앞날이 원만치가 않을 겁니다. 제가 또 우리 정우택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자주 한번 좀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그때그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한번 좀 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특종이 있나요? 정우택 원내대표 관련해서? 아니, 뭐 특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고 그냥 과거에 했던 일들만 다시 여러분들한테 일깨워드려도 뭐 충분히 이분은 그 정도로도 소화가 될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막 정치권에서 활개를 치니까 기가 막힐 따름이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민들이 알고 청주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정우택 씨, 이 위기의 시대는 좀 찌그러져 있지. 왜 그렇게 또 나서가지고. 본인은 대통령 대선을 포기하고 원내대표로 돌아섰다면서 상당히 희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이빨에 털이나 빼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무리하다 망가지는 삶, 그 삶을 끝내자는 제안을 담아 제가 새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썼습니다. 민주주의가 멈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서출판 창비.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냈고 현 문자당을 이끌고 있는 정호희 대표 만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주말도 수십만의 촛불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서히 반동의 흐름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동을 제압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말입니다. 김 PD님은 12월 말까지 박근혜가 퇴진할 거다라고 이제 공언하셨는데. 예. 어떨 것 같아요? 일단 12월 말이라 하면 음력 12월 말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너무 사고를 단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겁한 변명을. 아니, 저는 11월 말까지 퇴진을 못 시켰기 때문에. 예. 통 크게 닭게장을 1000그릇씩이나 쐈는데. 이 무슨 비겁한 변명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12월 말로 여전히 그 약속 지키면서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12월 말을 넘긴다 그러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저희 문자당이 김 PD님 도와드리려고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공개 방송도 하고 이제 별거 다 해봤는데. 예. 저희 문자당이 이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작두콩차라는 게 있어요. 작두콩차. 예. 이름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작두. 진짜 작두만한 콩으로 만든 차인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파는 건 아니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 사무총장이셨던 위두환이라는 분이 판매를 하시는데. 아, 그렇군요. 이분이 또 이제 전봉준 투쟁단에 참여하시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김용민 PD가 예측한 12월 말까지 퇴진을 지지 연대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박근혜 연내 퇴진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당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작두콩차 많이 사주시면 12월 퇴진이 앞당겨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김용민 PD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많이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반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동하니까 북한이 자주 쓰는 용어라서. 그런데 이 반동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국민이 대의를 머리에 두고 함께 행동해 나가면서 바른 길로 걷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반동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반동적 행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탄핵 소추된 지 2주째인데 2주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반동적 행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반동이구나 싶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 양태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당연히 박근혜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 세 차례 사과 담화하고 이럴 때는 저 박근혜가 농성전에 들어갔구나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후한무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답변서 지난 주말에 이게 용어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연좌제가 등장하는 연좌제. 아니 이분이 야매 시술 이런 거 좋아하더니 진짜 변호사들도 이 야매 변호사들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건 누가 봐도 공동 정범인데 이거를 연좌제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연좌제가 되려면은 두 사람이 언니 동생 사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친동생, 친언니. 그렇죠. 혈연 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미 몇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뭐 스스로 자인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 야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한 용어 갖다 붙이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이 연좌제고 또 하나가 이제 키친 캐비넷 이야기를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우리말로는 그냥 주방 내각인데 아니 뭐 맞긴 할 거예요. 뭐 최순실이 뭐 주말마다 그 관저 주방에 와서 밥 먹고 이랬다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국민들 수준을 낮게 봐도 너무 낮게 봤지. 웨스트윙 같은 미드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고요. 이른바 그 미드 덕후, 정덕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좀 까불지 마시고 싶고요. 이 4월 퇴진을 이제 박근혜가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새누리당하고 이제 짜고 4월 퇴진, 6월 대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탄핵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예 임기 채워보자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건 뭐 반동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덮어 씌우겠다, 반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 대리운전 황교안. 아니, 대리운전 부른 거 아닙니까? 이 차주가 음주를 하니까. 근데 이 대리운전 기사 주제에 대통령 놀이, 차주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아침 일부 코너에 보니까 이한배 기자가 잘 지적해 주셨던데 드디어 뭐 경제 챙기기. 아따, 이 양반 공안검사 출신이 뭔 경제를 알면 뭘 안다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리운전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리기사가. 그러니까요. 참나 이 대리운전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 이분들 모독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1일 날 이제 국회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가 하나의 이제 시름석이 될 거라고 하는데 대통령 행사 잘못하다가 훅 갑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그 대표적인 반동. 아니 문자 해고를 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문자로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에 뭔가 좀 공감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문자당에서 그 이분이 이제 문자 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 문자당 이름으로 박근혜 그 휴대폰 번호를 몰라가지고 청와대 트위터로 박근혜는 대통령 아님을 통보함 이렇게 이제 보내긴 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긴 하네요. 아이 재밌게 노시네. 재밌습니다 우리. 네 번째 새누리당 지난주에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이 깨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것이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이 이제 비박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잖아요. 이 주 슬로건이 희한하게도 좌파 집권 저지란 말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아니 지금 촛불 든 95%가 반대를 하는데 이 95%가 좌파입니까? 그럼 지들이 뭐 4, 5%짜리 뭐 보수 우파란 이야기인지 어쨌든 근데 이거에 이제 화답하듯이 정우택 이 양반이 당선되고 또 일성이 진보 좌파 집권 저지를 위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있다고 소리를 했는데 이게 참 캐캐묵은 색깔론 아니겠습니까? 이 색깔론을 가지고 이 자기들의 공지를 어떻게 돌파해 보겠다는 것 대표적인 반동적 행태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국정조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국정조사 청문회 진짜 뭐 전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 이미 고영태 씨 증언으로 뭐 짬짬이를 했다, 야합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여당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반동적 행태라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정조사, 특검, 헌재 이거 뭐 이제 거의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좀 이런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는데 지리멸렬한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 저 위원들의 태도가 이 청문회가 자기 감정 배설을 하는데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예. 진짜 스모킹건을 찾아내야죠. 딱 잡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적인 또 헌재로 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또 우려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특검 헌재 부분인데 이 지금 특검은요 제가 보기에는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지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로 봐서는. 근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상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뭐 이걸령인가 뭐 이런. 어쨌든 이게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이제 특검에 이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반동적 행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반동적 행태를 제압할 해방 직후 반민특위에 버금가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헌재의 구성은 사실 이게 이명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재판관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진짜 꼼수 쓰면 훅 간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게 참 탄핵의 이제 지뢰밭인데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회 법사위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이고 새누리에 설마 했더니 뭐 대리인 구성을 일방적으로 해버린다거나 하는 꼼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잘 제압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 6번째 드디어 나옵니다. 조중동 종편들의 간보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딱 보니까 사진 왼쪽에 촛불 오른쪽에 태극기 네 문짝만하게. 근데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사진 기법상 오른쪽을 태극기를 더 부각시킨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규모나 뭐 주장하는 바나 이것을 감히 맞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것을 이제 나란히 배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슬슬 이제 간복이 들어가고 있다. 내친 김에 이른바 뭐 맞불 집회 세력이라고 하는 저는 그 신민들의 준동이라고 봅니다. 신민, 황국 신민할 때 신민. 이거는 맞불이라고 이제 대립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시민들, 촛불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 시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들고 나오는 이분들은 대체로 황국 신민, 신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 말이 아니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자유로운 집회에 나와서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은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심지어 이분들 서너 시간 동안 들고 다니는 현수막에 보면요. 심지어 철자법도 틀려. 여의가 아니고 어의. 계엄령 개할 때.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할 때 그 개지요. 그렇죠. 그 계엄령.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들고 다니고. 아휴 참 이러고 있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70 중반이신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여주면서 고향 친구들 단톡방이 있대요. 그 중에 한 이제 남자분이 끊임없이 그걸 퍼 나른답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박근혜 쫓겨나면 김정은 세상된다. 이것을 이제 계속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70년 친구인데 차단했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래서 제 어머니 술 사드렸습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세상에. 카톡 단톡방이 사실은 국정원을 비롯한 이 색깔론 공세의 주요 플랫폼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면밀히 파헤치고 좀 그야말로 스모킹건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으니까 한번 터뜨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 단톡방 가보면은 그 황교안 띄우기에 지금 여념이 없어요. 이게 황교안을 왜 띄우냐? 침례교 전도사거든요. 황교안 씨가.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에 이제 비유를 해서
현대판 요셉 총리가 바로 황교안이다.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목공소에서 재직하시는 노동자는 다 예수겠네. 그러겠죠. 예수님은 목공 노동자셨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분들이 또 이제 중구난방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는 흔적이 보여지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띄우기와 더불어 이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이들도 나름대로. 그런데 손석희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태블릿 PC에서 비롯됐으니 이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 등등등 이것은 손석희가 조작한 거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하루가 다르게 그야말로 팩트 폭력으로 깨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배후가 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적, 물질적 토대를 잘 파악해서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것도 촛불 혁명 승리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팩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10번, 20번, 30번 하면은 그게 지실로 읽혀지는 이게 바로 괴벨스 수법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자기들 지지하는 뭐 어떻게든 박근혜를 믿어주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유포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국론이 분열돼서 그 박근혜 말대로 나를 반대하는 국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막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념 대결로 만들어가려는 이런 의도가 너무나 확연히 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괴벨스 얘기하니까 히틀러 괴벨스의 주장이 빅라이, 큰 거짓말 이론이에요. 거짓말도 크게 하면 먹힌다 뭐 이런 건데 이 이른바 이제 맞불 집회 때 재미있었던 포스터가 하나 등장했는데 손석희 얼굴에 히틀러 복장을 입혀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손석희가 괴벨스다 뭐 이런 주장을 마구마구 하고 있던데 글쎄요 별로 안 먹힐 겁니다. 하여간 참 이 자들 보면은 꾸준하면은 먹힌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든 혹은 뭐 정의로운 것이든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뭐 그냥 하여간 밀고 가면 된다 이런 논리에 지금 경도돼 있는 것 같은데 논리도 아니죠 사실.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낱낱이 파헤쳐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마구 퍼나르는데 퍼나르는 것도 유언비어를 퍼나르는 것. 그게 이제 명예훼손이 되거나 침해가 되거나 한다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이거 낱낱이 파헤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진짜 꾸준히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것 좀 제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탄핵 이후 이 촛불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물론 이제 매주 모여서 국민의 어떤 한결같은 뜻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그 목소리도 있지만은 우리가 역량을 너무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한 2주에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모이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꽤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우리 정 대표님은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합리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셨던 이제 2주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체력 안배를 해 들어가는 거죠. 숨 고르기도 좀 하고 이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동들이 매주 거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그것도 이제 금요일쯤에 이제 열받게 하는 걸 터뜨리죠. 그러면 또 이제 이래서 또 나오게 되는 이런 건데 이 촛불의 길이랄까 저는 이제 다음 주쯤에 조금은 더 좀 정교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촛불 거버넌스 같은 게 이미 형성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지들이 어떻게 모여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이제 거버넌스 시인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한데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좀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 드려볼까. 이제 광장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서 앞으로 이 촛불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탄핵은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민중 직접혁명이 아닙니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궁을 점령하고 왕의 목을 따고 뭐 이런 그 직접혁명이 아니라 예. 시민 명예혁명이죠. 이 시민 명예혁명이라 하면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정 정도. 그렇죠. 바로잡자는 것. 예. 신 것이고 제도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것이죠. 문제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제도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른바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략적 인내, 민중적 분노, 저항 이런 전략적 인내가 끝끝내 인내로 가지 못하고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앞서 7, 8가지 정도 짚어봤던 이런 반동 혹은 반동적 행태 혹은 지지부진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시민 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민중 직접혁명으로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격주 얘기 말씀하셨는데 뭐 저야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때가 또 이게 또 그렇지가 않네요. 날짜로 보면 9차가 24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9차 촛불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10차 촛불이 31일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와 제야를 박근혜 퇴진 촛불로 하자. 이게 또 중론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연인은 820만인가요? 30만이 넘었는데 이런 것도 예측이 희한하게 많네요. 그 연내에 1000만이 넘겠다. 24, 31일 이 정도 되면 뭐 1000만 훌쩍 넘기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힘을 모으자는 것, 뭐 당연한 것일 테고요. 목표 지난주 8차 촛불 때 주최 측인 퇴진 행동 측에서 3가지를 걸었습니다. 예.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 처벌, 적폐 청산.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보고 이것을 당분간은 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일부에서도 이제 뭐 김 PD를 포함해서 몇 분이 말씀하시던데 누구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목표가. 그럼요. 예, 예, 예.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 캠프나 지지자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잘못하면요 오히려 예. 마이너스가 되고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의 목표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공범처벌 그리고 적폐 청산에 있다는 것 이것을 1000만 촛불과 그다음에 대권 후보 캠프 그리고 지지자들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생각 존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선거 운동으로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광장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단 야권 후보뿐만 아니라 반기문도 나오려면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김무성도 나오려면 나오든지 해서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 아니라면은 차기 대선 주자는 이런 촛불의 민의를 받드는 그런 저도 이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거버넌스에서 비롯됐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게 뭐 꼭 그 정치의 영역이다, 비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짓는 것 자체가 좀 과거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딱 정해진 시간 동안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촛불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네, 저는 뭐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그 제안에 동의하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대선 후보들이 지역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이제 그런 방식이 좋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울산에 그 문재인 후보께서 울산에 갔는데 저는 언론의 행태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촛불 단상에서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카메라들 모든 기자들이 대열 안에 있는 문재인 후보를 찍으러 우르르 달려 내려가는 겁니다. 또 좀 더 잘 잡아보겠다고 자유 발언하고 있는 시민 앞에까지 막 무대에 올라가서 찍고 막 이러던데 이거 진짜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이고요. 이러느니 차라리 일정한 시간 주는 겁니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주고 뭐 진짜 김무성이 오든 뭐 누가 오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방식 아니겠나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촛불이 어떻게 진화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고민들이 지금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자, 24일 9차 또 31일 10차, 예. 일단 예고가 된 상황이니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또 제야를 박근혜의 퇴진 촛불로 뒤덮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주제넘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사실은 이제 힘과 힘의 대결인데 우리가 지금은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오는 이 반동적 행태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압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대결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들과 미래를 개척하려는 촛불 시민들의 대결인데 승리했으나 완전히 승리한 것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을 뿐이기 때문에 당장 늦추지 말고 힘들더라도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가자는 말씀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호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 또 월요일 촛불의 오늘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요즘 제가 꿈자리가 많이 사나워요. 시국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AI 조리독감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처분 당한다는 소식을 매일 접하잖아요. 이 살처분이란 말도 으시시한데 1,800만 마리가 넘는 이 오리, 닭, 이른바 가금류들이 조리독감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래저래 심란합니다. 아마 그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 닭이나 오리가 얼마나 우리의 친근한 동무였는지 아실 텐데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그 입방채 면적에서 사육당하는 닭들이 수십만 수백만 마리씩 한꺼번에 살처분 당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돌 김용옥 선생 댁 가보니까 조그만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키우던 닭이 자연사를 해서 그 묘를 만드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돌 선생이 쓴 글에 보면은 닭을 키우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어떤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닭들이 그렇게 명민하다 그러잖아요. 그 토종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사회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그 우리 암탉이 병아리 품고 있는 건 뭐 우리 오래전부터 동심의 한 이미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닭들이 우리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철원 어디에 사는 농부의 인터뷰예요. 그곳에는 조리독감을 옮기는 게 철새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철새들을 요즘은 다 몰아낸다 그러네요. 쫓아내고 불을 내서 다 내쫓고 이런다는데 철원 그쪽 농부들은 이 철새들에게 이 먹이도 주고 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대요. 그럼 이 철새들이 그곳에 잘 머물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영양분을 섭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면역력이 생겨서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들이 자초한 벌일 텐데 닭들이나 오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조리독감에 걸리는 이유도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깊지 않으면 결국 그 인간을 겨냥하게 되죠. 지난주 토요일날 광장에 갔더니 유기견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되게 보면 동물을 대하는 태도 보면은 그게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그 중국의 한샤오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그 마교사전, 귀거래 이런 소설로 유명한데 오늘 소설이 아니라 이분이 쓴 산남수북이라는 에세이집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산남수북은 산은 남쪽에 물은 북쪽에 이런 뜻인데요. 이 한샤오궁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중국의 현대 문학을 이끌어가는 대표 선수 중에 한 사람인데요. 심금파 문학을 실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금파란 찾을 심자 뿌리 근자인데요. 뿌리를 찾는 그 문학을 소설을 통해서 아니면 에세이를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류 문화 또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는 파괴되어가는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한샤오궁 문학은 되게 보면 향토색 짙은 고향 이야기, 뭐 전래 옛 이야기를 재현하는 그런 방향을 택하는데요. 우리가 뭐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다 얘기하면은 되게 낭만적이고 전원적이라는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 이면에 문명에 대한,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그런 한갓 향수를 자극하는 싸구려 글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샤오궁은 이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 토대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이 농촌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8개라는 8개의 계곡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8개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7년 동안 생활을 했답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쓴 글들을 2006년에 간행한 책인데 한국에서는 올해 번역이 됐습니다. 그중에 아주 아름다운 에세이, 짤막한 에세이 하나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하는 글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임종 즈음에 내 생을 회상하면 나는 감격으로 목이 맬 것이다. 나는 먼저 돼지들에게 감사할 것이다. 남쪽 지방 사람인 나는 평생 동안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내 몸이 요구하는 지방과 단백질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나는 인간이 돼지를 학살하는 것을 용인했으며 선열이 낭자한 돼지의 사체를 보고도 꾹 참았으며 육류 가공 공장에 걸린 돼지들의 사체가 부위별로 절단되어 가판대 위에 오르는 것도 묵인했다. 나는 또 소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할 것이다. 농업의 기계화가 실현되기 전 소들은 인류의 식량 생산을 위해 최고의 노동력을 제공한 산업 역군이었다. 논과 밭의 진흙탕 속에서 사지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입에는 허연 거품이 묻어나올 정도로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처량한 눈빛의 소들은 난무하는 책짓질 아래서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쟁기를 끌며 전진했다. 나는 닭과 오리도 잊을 수가 없다. 닭과 오리는 순백의 껍질에 쌓인 소중한 새끼를 낳으면서 자식을 품고 안아서 기를 수 있다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그 기쁨에 겨워 이들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만 무정한 인간들은 이들의 꿈을 한순간에 노략질해갔다. 빼앗긴 꿈은 프라이팬에서 볶거나 부쳐졌지만 인간은 엄마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하소연할 기회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또 살면서 내가 상처를 입힌 생명을 떠올릴 것이다. 쥐와 좀 그리고 모기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들에게는 생존할 권리가 없는 걸까? 인간은 마음껏 동식물을 삼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왜 이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도록 운명지어졌을까? 누가 이러한 무자비하고 불평등한 규칙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누가 이들을 분에 넘치도록 음험하고 악독하고 비열한 생물들로 묘사해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만들었을까? 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인간의 풍요로움과 안락함, 안전을 위해 이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독약이나 혹은 이기로 이들을 소멸시키면서 왜 심적 평안을 얻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 바꿔 말하면 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생명의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양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물론 나와 동류이며 동종인 생명체,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인도주의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탐욕과 날조, 허장성세, 그리고 멋대로 귀천을 따져 등급을 매기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가와 무기, 그리고 거짓 미소를 멋지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줄곧 인류의 지혜와 동정의 수혜자였다. 만약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 이 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만약 인류가 수천 년 전에 문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는 최소한 독서를 할 수도 작품을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성찰과 감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간도 쓸개도 없는 도살자였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자연은 공정하다. 최후에는 우리에게 죽음을 하사할 것이다. 대자연은 우리의 침략과 노략질에 대해 종지부를 찍도록 만들 것이다. 심중의 무한한 감사가 세상에 보답하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죽은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 드넓은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수증기로 변해서 가없는 하늘을 촉촉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총옥의 뿔이나 초록빛 잎사귀 혹은 열매에 잠입하여 이들을 토실토실하게 살찌울 것이다. 우리를 위해 그간 희생했던 생명체에게 우리의 썩은 육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것이며 이들에게 태양빛 아래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쥐와 좀 그리고 모기도 우리의 뼈와 살, 피부와 근육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쩝쩝 맛난 소리를 내며 씹어 먹어야 한다. 이들은 마침내 인간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인간의 늦은 사랑을 그들의 육체에 주입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또 다른 과정의 시작이다. 죽음은 또 영광스럽고 고귀한 과정의 시작이다. 상상해보라. 만약 죽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영영 갚을 수 없는 영예롭지 못한 빚만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예.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좀 멋진 성우였으면은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오랫동안 울림으로 남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부담스럽다마는 예. 우리가 죽음으로써야 갚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많은 생명들을 착취하고 노략질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런 생명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너무 마음이 짠하고요. 이게 동물권이란 말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가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 네, 여기 동물권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에세이집은 한 편 한 편 놓치기가 참 아깝습니다.
이 500페이지가 훌쩍 넘는 에세이집인데요. 아주 묵직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사유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문학상이 루시 문학상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루시 문학상 에세이 부분 수상작입니다. 역시 이름에 값하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에세이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전통을 찾고 중국의 농촌의 풍경, 자연의 풍경을 끝없이 복원하고자 하는 이 노력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중국의 자본주의가 무섭잖아요. 또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고 또 환경 오염은 끝간데를 모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예. 여기 딱 2달락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에세이의 바탕에 있는 하나의 방향타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시대는 변화가 너무 빠르다. 감속이나 제동장치가 없는 경제 광풍에 밀려 옛것은 모두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다. 전통적인 예식이며 풍조며 의상이며 음식이며 표정까지도 말이다. 이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많은 반면 감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동경과 지향은 한이 없지만 추억은 너무 적기 때문에 모두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문화 고아들이 된 탓이다. 시장 경제에서 실패한 낙오자들에게 이는 당연한 이중의 타격이다. 낙오자들은 욕망을 실현할 권리도 없을 뿐 아니라 감성을 추억할 권리조차도 잃을 게 뻔하다. 낙오자들은 오직 가격의 차폐선 밖에 서 있어야 할 뿐 가격이 폭등한 어머니에게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품으로 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낙오자라는 얘기입니다. 환원할 수 없는 것들을 화폐로 환원하고 모든 것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중국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이 한사오궁은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직접 시골에 내려가서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도 짓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이 글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긴 여백으로 남아있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네, 동물 이야기인데 사람의 마음을 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식물도 그렇죠. 저자가 직접 고향에 있는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글을 썼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식물들의 표정, 언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뿌리가 어두운 땅 속에서 쑥쑥 자라는 것을 상상해보라. 진정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뿌리는 숨을 꼭 참고 내쉬지 않는다. 나뭇가지가 몰래 살그머니 허리를 굽히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눈짓을 보낸다고 상상해보라. 재빨리 고개를 돌려보면 나뭇가지들은 얼른 정색을 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 열매를 감히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웃집 아나그 말처럼 손가락질이 열매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겁을 집어먹게 만들어 시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정이 있고 언어가 있는 식물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마침내 식물은 우리네 밥상에 오르고 뱃속으로 들어와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 이는 밥을 먹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방랑자의 귀가이며 오랜 이별 끝의 만남이며 우리와 토지가 교류한 결과이다. 예. 이렇게 아주 멋지게 식물들의 표정들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식물까지. 네, 교수님 오늘 이 책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목이 네, 중국의 심금파 문학을 대표하는 한사오궁의 산남수북이라는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산남수북. 산남수북.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한샤오궁의 책 산남수북. 이게 말 그대로 한자어로 산남수북이군요. 네, 산은 남쪽에 물은 북쪽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저희가 연말에 호남을 갑니다. 이완배 기자와 함께 제가 경제의 속살 전주 광주 공개방송을 위해서 말입니다. 12월 29일 나탄시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갈보리 교회 전주 인후동에 있는데요. 갈보리 교회에서 공개방송이 있고요. 저녁 7시 그날입니다. 광주 금남로 YMCA 2층 무진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PC에서는 팟빵 게시판 공지란에, 팟빵 앱에서는 알림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나탄시 전주 인후동 갈보리 교회 저녁 7시 광주 금남로 YMCA 2층 잊지 마십시오.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에게 오늘부터는 출판사 더봄에서 협찬하는 역사는 미래다 이 책 보내드립니다. 역사는 미래다는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저희 목요일 본격 정치 논평의 패널이시죠. 이 김준혁 교수가 그간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모은 책인데 너무 좋습니다. 정조대왕을 전공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조대왕 연구의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김준혁 교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김준혁 교수는 역사의 교훈에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정역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인 요즘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책입니다. 역사는 미래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길라임의 남자 현빈의 본명을 맞히는 거였죠. 너무 쉬웠습니다. 정답은 김태평. 러브트리 01님, 앞으로도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우미소님, 촛불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청우미소님께는 두모실 펜션 이용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박근혜가 2014년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변기를 바꿨었죠. 배관공사도 새로 했다고 하는데 2014년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던 이 장소를 마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백스코였죠.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좋은마 꼬붕 방가 난새끼님. 이건 욕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투쟁의 결과 재계약에서 급여 20% 인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이루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현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소기의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런치 시스님, 부산 백스코 마치셨습니다.
대구 사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누가 되든 그게 그거지 했었는데 요즘은 대구 사람들도 박근혜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대구 분위기를 전해오셨네요.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 퇴출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신흥 친박 돌격대 C8 완영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의 국회의원 C8 완영입니다. 친박 돌격대라는 책임이 이리도 막중한 줄 몰랐습니다. 개새끼라는 애칭을 가진 김진 퇴출을 존경할 지경입니다. 시작은 청원경찰이 아니라 창원경찰 녀석의 탄핵반대 명단 공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휴대전화에 육두문자가 빗발치더니 후원 계좌에 C8원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역시 개 돼지들 수준은 알만합니다. 천박하게 18원이라니 저희 친박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것은 제가 위증교사 누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세 측근들을 만나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요즘 제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요즘 그런 짓거리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선생님 이러다가 박복근혜보다 제가 먼저 실업자가 될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벗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더니 C8 완영님이 친박의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영웅 C8 완영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지난번 청문회에서 고영태에게 마저 못 물어본 거, 아직도 최순실세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는 나도 최순실세 좋아하는데 남자 대 남자로 한 여자를 놓고 혈투를 벌이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모든 이슈는 C8 완영, 고영태, 최순실세의 삼각반스 관계로 덮어지게 될 것이고 위증 교사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성주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도 최순실세가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성주 국회의원 C8 완영님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최순실세 측근들을 만나서 족친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네? C8 완영님도 한통속인데 무슨 조사를 하냐고요? 사드 조사했다가는 최순실세 옆방에 가야 한다고요? 그래 이 새끼야, 친박 돌격대 명함이 그렇게도 탐이 났냐? 그리고 성주 주민들이 3년 지나면 다시 너를 찍어줄 것 같아, 이 C8 새끼야. 정계 은퇴를 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한 새끼가 청문회 증인들한테 위증 교사까지 해?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박복근혜님과 함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고 있는 C8 완영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